자, 손영미 씨 죽음에 대해서 손영미 씨에게 좀 이 길원옥 할머니, 유일하게 한 명 남아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가족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 그리고 손영미 씨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길원옥 할머니가 지금 마포 쉼터에 머물 때 정부로부터 매월 350만원씩 돈을 받았는데 매달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이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 조모 씨한테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분이 자살 이후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선일보와 이 녹취록을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이 손영미 씨에게 이 조 씨가요, 우리 어머니 돈이 왜 이상하게 딴 데로 갔냐고 따지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모양인데, 그런데 조 씨가 이제 이 대화가 중단되고 난 뒤 3일 날 또다시 휴대전화로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사흘 뒤인 6월 6일 토요일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 며느리 조 씨는요, 길원옥 할머니가 입양해서 키운 황모 목사 부인이죠. 자, 이들이 6월 1일 마포 쉼터를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횡령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하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봐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못마땅했겠죠. 이 자리에서 아마 손 씨는 이 황 씨, 조 씨 두 부부가 왜 왔는지 지금 잘 알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손영미 명의의 통장 2개를 주더래요.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할머니가 내가 죽고 나면 2천만원은 아들한테 주고 1천만원은 장례비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 황씨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3천만원을 찾아서 황씨 계좌로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며느리 조씨는 손 소장이 이 돈을 건네면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압수수색을 자꾸 하니까 불안하다, 이랬다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 와서 2층에서 손 씨와 조 씨가 따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씨가 손 씨에게 이 소장님, 손 씨 명의로 된 거 말고 할머니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 자, 그래서 할머니 통장을 보면 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글로 들어왔을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거기에 들어온 돈이 4천만 원이 넘을 거고, 그 내에는 돈이 어딘가는 빠져나갔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하니 손 씨가 한숨을 쉬더니 할머니 통장 2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부에 보조금이 들어오는 농협통장, 다른 하나는 우체국 통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조 씨가 통장 내역을 봤는데 살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정부 서울시로 35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누군가 계좌에서 다 빼갔더라. 그래서 돈이 2천만원도 나가고 400만원도 나가고 500만원도 나가고 막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고 자기 어머니가 앵벌이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씨가 통장을 보고 손 씨한테 어머니 돈이, 이 빠져나간 돈이 다 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손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이때 1층에 남편이 어머니가 피곤해하니 빨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며 2층으로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던 손 씨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씨가 소장님 해명하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틀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6월 3일 손 씨한테 조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직 멀었나요? 은행에 가면
5분 10분이면 금액 사용처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주나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씨가 조 씨에게 전화 와서 위안부 배상금 1억 받은 거는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했고 그중 1,000만 원은 그 당시에 당신 부부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황씨 측이 당시 손 씨가 할머니가 드리는 거다 그냥 쓰라 했지 위안부 배상금인 줄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길할머니가 지금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데 그 유언장에는 저와 관련된 일을 정대협 윤미향에게 맡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이 할머니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서 돈을 다 빼가는 역할을 이렇게 해온 거 아니냐. 근데 올 5월 달에 황씨 부부가 쉼터에 연락해서 윤미향이가 왜 길할머니한테 그런 유언장을 받아냈느냐. 그러니까 손씨가 윤미향은 지금 정의연 사태로 정신이 없으니 조금 기다리면 윤미향이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끝내 만나지 못하고 지금 손씨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손영미 씨 지금 자살에 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갑자기 뭐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영미 씨가 자살한 부분이 과연 손영미 씨 개인 어떤 비리의 문제냐 아니면 그 손영미 씨의 이 착복이 정의연 내부에 아주 구조화되어 있는 비리에 연결되는 문제냐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미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손영미가 도구였고 최종적인 귀착점은 윤미향이었는가? 아니면 정의연 내부에 어떤 구조로 할머니들 돈을 다 빼돌렸는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 거라 봐요. 지금 이 윤미향이가 이 상태에서 후원 안내를 또 올렸다고 합니다. 의원이라고 의원 후원금을 받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윤미향이는 이 자신의 의혹들이 좀 검증되고 나서야 지금 이 후원인 언급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치인으로 후원금을 받고 싶으면 지금 모금 집행 이 투명성부터 네가 입증하라. 그것이 좀 핵심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을 모금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윤미향이 두껍게도 지금 후원금 모금에 나선 부분에 지금 18원 후원까지 지금 송금이 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원금 계좌에요. 자, 참 두꺼운 사람의 지금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에 윤미향이가 참석했다.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등에 지금 윤미향 등 정의연 이사들을 포함시키다는 그 저거가 받아갈 돈을 이 여가부의 돈을 저거가 가서 심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명단 그리고 회의 개최 내용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정의연 이사진 3명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해당 심의위원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등록 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지원 사업, 기념사업 기본계획,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심사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서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위안부 관련 각종 사업들을 갖다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액수는 얼마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누가 받을 건가도 정하지요. 그러니까 저거가 받아가야 될 돈을 저거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셀프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이 2003년에는 60만원, 2013년에는 98만 2천원, 2020년에는 147만 4천원으로 한 달에 150만원 가량 돈이 나갔고, 병간호비 지원금도 2006년에는 1억 6,700에서 올해는 3억 8,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지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3억 5,200만원이란 겁니다. 총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 돈 중에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지급된 돈이 16억 1,400만원이란 거예요. 이 가운데 11억 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 들어갔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심의하는 것과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간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르다. 선정위원회는 정의형 정대협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어서 심의위원 의견대로 추진사업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내지 평가를 했다. 저도 이런 일에 많이 개입해 봤, 이게 답이지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고,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윤미향이는 한마디로 할머니들 앞세워서 정부 돈 빼먹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결정해서 다 받아와서 빼먹는 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결국 이 위안부 사업이라는 것은 돈벌이 사업입니다. 개인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정부 돈을 지원금을 또 빨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위안부 상을 만들어서 또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이 소녀상 작가 김은성 부부가요, 소녀상에 대한 상표 등록권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김은성 씨라는 사람은 정의연 이사인데요. 2016년 특허청에 평화의 소녀상 문구 도안을 제출해서 소녀상 조각을 등록 제품으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표권은 그 상품에 대한 이 상표를 독점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 상표는 자기들만 쓸 수 있고 관련 상품들을 팔아 돈을 벌겠다. 그래서 특허청은 공익에 맞지 않는다, 도안도 특이하지 않다고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부부는 그간 100여 개의 소녀상을 만들어서 30억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었지요. 그리고 다른 학교나 작가들이 소녀상을 만들면 그걸 폐기하고 그야말로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저작권 위반이라면서요. 그래서 정의연이 위안부 운동을 독점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더해서 이제 위안부 상을 만들어 팔면서 이것까지도 자기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저들만 벌어가겠다고 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걷어들인 돈들이 좌파 단체들 지금 지원금으로도 이용되고 유명한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지금 조사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위안부 할머니 쉼터 만들어서 펜션처럼 이 자신들이 써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돈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부친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월급 타갖고, 남편은 정의연에서 일감 받아갖고, 할머니들은 이 조의금 받은 걸 가지고 챙기고 또 친북 반미단체까지 나눠가지고, 심지어 쉼터 소장은 지금 자살한 사람은 살아있는 그 할머니 지금 통장까지 손을 댔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정부 여가부의 이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해 셀프 심사까지 했다. 참말로 대단한 집단들입니다. 이 살다 이런 썩은 집단들은 처음 봅니다.